부총리님, 네네. 질의를 시작하면서 동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3년 후 우리 경제의 모습은 잠재 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을 넘어 4만 불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고용률 70% 달성에 청년, 여성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2014년도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장면입니다. 참 474 계획이었는데요. 2016년에 이미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목표 달성을 못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잠재 성장률 4%를 공언했지만 16년에 2.9%로 내려앉았습니다. 고용률 70%를 말했습니다만 2016년 60.4%로 10%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을 약속했지만 2016년에 27,500불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 허황된 목표를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를 봐서나 우리 대외 여건의 어려운 상황을 봤을 때 도저히 불가능한 목표인데 이런 목표를 또다시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민부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민부론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을 5만 불로, 가구소득은 1억 원으로 중산층 70%를 약속했습니다. 이는 매년 GNI가 4%, 가구소득은 4.4%, 중산층이 0.9%포인트 증가해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런 게 가능한 수치이고 주장인지 경제부총리로서 한번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님 저도 그 발표된 내용을 봤습니다. 과거의 그 흐름을 보고 판단해 보건대 결국 달성이 쉽지 않은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구 소득 같은 경우 과거 5년간 한 3.1% 늘어왔는데요. 아마 4.4%가 늘어야 달성이 가능하고 중산층도 매년 0.5%포인트 정도 늘어왔다고 보여지는데 그 2배 정도 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달성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747 공약, 그 뒤를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474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이거 연장선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저렇게 우리 정부가 책임있게 국민들께 경제에 대한 계획들을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의 민부론 같은 경우는 지금의 우리 경제 규모나 어려운 대외 여건을 봤을 때 실현 불가능한 주장들인데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혹시 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팩트 자체가 틀린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만 나홀로 추락하고 있다. 그 이유는 소득주도 성장이다. 우리나라 경제만 나홀로 추락하고 있습니까? 세계 경제는 좋은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글로벌 경제 전체가 굉장히 하향 조정되고 있고 선진국들도 경제 성장률을 다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야당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협조만 해줘도 경제 성장률 상당 부분 함께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국민 모두에게 대한민국 경제가 폭망한다, 우리 경제 위기 파탄났다, 경제 파탄났다는 위기론을 저는 또 퍼트림으로써 오히려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경제 활력을 앗아가고 있는 게 지금의 한국당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도 합니다.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보면은 박근혜 정부 때 가계부채 증가율은 10%가 넘었었습니다. 지금 오히려 우리 가계부채가 몇 % 증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두 자리 숫자는 저희가 확실하게 잡았고요. 5%에서 10% 사이의 한 자리 숫자에서 증가세가 확 둔화되어 있습니다. 예, 국가 채무가 급증한다고 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다 국가재정 곧 거덜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OECD의 4번째입니다. 지극히 양호한 수준 아닙니까? 국가 채무 증가 속도도 박근혜 정부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2년간만 비교해 본다면은 과거보다는 증가 속도가 오히려 더 적은 상황입니다. 한번 이렇게 헌법 33조를 한번 함께 봐주시죠. 우리 헌법 제33조 1항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황교안 대표가
단체 행동권을 무력화시키는 대체 근로를 허용하자고 얘기하고 있고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하자고 합니다. ILO 핵심 조약 비준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이걸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황교안 대표의 대체 근로를 허용하자는 주장 그리고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하자고 하는 주장과 이 대한민국 헌법 33조 1항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 의원님 제가 보건대 다른 기본권 보장 조항과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 보장 조항과 본다면은 서로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노동권도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근데 황교안 대표의 민부이론에서 이러한 주장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이게 야당 대표가 정부의 경제정책을 일관되게 반대하기 위해서 주장할 수 있는지 정말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정부 정책 반대 멈춰야 됩니다. 민생을 위해서 협력할 때 협력해주는 게 다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경제 활력을 높이고 또 공정한 경제 질서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뭐 저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정부를 좀 많이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